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 경매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모딜리아니의 누워있는 나무라는 작품은 2015년에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낙찰됐습니다. 이 그림을 사들인 그 인물은 아마도 중국의 자본가로 추측됩니다. 공식 경매보다 놀랍게도 비공식 경매에서 그림의 낙찰가가 더 비싸죠. 예를 들면은 넌 언제 결혼해? 라는 이 고갱의 작품은 비공식 경매에서 3억 달러 전후의 가격으로 낙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가격, 무언가 우리가 그 단위를 들었을 때 그 돈의 양이 얼마인지, 과연 얼마의 가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격으로 미술품들이 낙찰되고 있는데, 그런 미술품 가격 경쟁에서 가장 센세이셔널했던 사건이 바로 2017년에 터졌습니다. 다빈치의 세상의 구원자 예수라는 작품이 무려 4억 5천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거의 6천억 원에 가까운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낙찰이 됐는데, 이 그림은 2013년에 처음으로 경매되었을 때 1억 2,700만 달러에 낙찰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4년 사이에 4배 이상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그림을 산 사람은 우리도 그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이 그림을 2013년에 1억 2천만 달러에 사들였다가 2017년에 다시 경매에 붙인 인물은 러시아의 재벌 리볼로 블레프입니다. 리볼로 블레프가 이 그림을 살 때 우리 돈으로 1,600억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이 그림을 샀을 때까지만 해도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이 그림이 정말 다빈치의 그림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다빈치는 평생 동안 완성한 그림이 18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바쁜 무기를 제조하고 지도를 그리고 인체를 해부하느라고 그리고 연극을 제작하고 음악을 작곡하느라고 너무 바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나마 한 점의 그림을 그리는데 3, 4년 이상 시간에 걸렸던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완성작은 18점밖에 되지 않는데 2011년에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열린 레오나르도 밀라노의 궁정화가라는 다빈치 특별전에서 이 그림이 센세이셔널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감추어졌던 다빈치의 작품이다 라고 내셔널 갤러리 측은 발표했고, 전시가 개막되기 전에 전시회의 모든 티켓이 다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왜 다빈치의 그림인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그림은 정말 다빈치의 그림이 맞을까요? 자, 이 그림의 어떤 진위는 일단 2005년에 2명의 미국 달러가 영국에서 이 그림을 $10,000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5년에 걸쳐서 복원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서 과연 이 그림이 정말 다빈치의 그림일 가능성이 있는가부터 되짚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작품이 다빈치의 그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판단의 근거는 일단 이 그림에서 다빈치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윤곽선을 여러 번 얇게 덧발라서 그 윤곽선이 사라지는 스푸마토 기법이 사용되었고, 다빈치가 사용하던 물감과 특히 다빈치가 좋아하던 호두나무 패널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같은 부분이 전문가들이 이 작품을 다빈치의 작품이다라고 판단한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빈치 만년에 그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작품에서도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등장하고 있고, 윤곽선은 부드럽게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서도 요한의 얼굴은 희미하게 그려진 반면 손은 대단히 날카롭고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예수 세계의 구원자라는 이 작품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얼굴은 희미하게 그려져 있지만 손은 대단히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다빈치가 프랑스에서 사망한 후에 다빈치의 동성 애인인 살라이가 성부의 모습을 한 예수라는 작품이 다빈치가 남긴 작품 중에 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작품은 계속 프랑스에 남아있다가 프랑스의 헨리에타 마리아 공주가 영국 왕 찰스 1세에게 시집을 갈 때 이 그림을 혼수품으로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작품은 계속 영국 왕실에 있다가 영국의 찰스 2세가 이 그림을 버킹엄 공작에게 넘기게 되고 버킹엄 공작이 이 그림을 판 후로 그림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만약 영국 왕실이 이 그림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영국 왕실은 다빈치의 그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친 셈이죠. 아무튼 이 그림의 천문학적인 가격 4억 5천만 달러라는 이 천문학적인 가격이 정말 놀랍지만 이 그림이 정말로 다빈치의 진본이라면 그 가격은 그닥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의 2019년 보험 감정가가 6억 6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8천억 원이 넘죠. 물론 프랑스 정부는 누군가가 그 돈을 낸다고 해도 이 작품을 팔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아무튼 모나리자의 감정가가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6억 달러가 넘는다면 다빈치가 그린 또 한 장의 그림 세상의 구원자 예수가 4억 5천만 달러라고 해도 그리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닌 셈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가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다빈치 공방에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려졌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들이 다빈치 공방에서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만약 다빈치 공방에서 세상의 구원자 예수가 그려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지면 그림의 가격은 지금보다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2013년에 최초의 세상의 구원자 예수 경매에서 러시아의 리볼로 블레프가 이 그림을 한화로 1,600억 원 정도 주고 샀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그림이 다빈치 공방에서 그려졌다면 이 그림의 가격은 가치는 그 10분의 1은 150억 원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설왕설래에도 불구하고 리볼로 블레프는 이 그림을 샀고 4년 후에 빈살만 왕세자에게 이 그림을 넘기면서 253%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미술품의 투자 가치는 정말 확실한 셈이죠. 빈살만 왕세자는 애당초 이 그림을 살 때 루브르의 아부다비 분관에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이 그림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다빈치의 그림 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빈치는 오래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빈치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빈치라는 화가가 남긴 그림 자체가 굉장히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더더욱 희소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화가의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의 수가 적은 화가일수록 화가의 작품의 가치는, 경매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예외가 있죠. 바로 경매 시장에서 늘 환영받는 화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평생 3만 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의 전작의 도록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수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이 1억 7,90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피카소의 작품들은 그렇게나 수가 많은데 왜 비싼 걸까요? 피카소의 작품은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유명한 경매장에서 늘 환영받는 작품입니다. 피카소의 작품 중에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린 알제의 여인들은 피카소의 완전한 오리지널이 아니라 들라크루아가 그린 이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19세기 작품을 보고 피카소가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알제의 여인들을 피카소는 여러 점 그렸는데 경매에서 낙찰된 이 1955년 알제의 여인들은 그 중에서 O 버전이라고 합니다. 알파벳으로 A, B, C, D, E, F, G가 있으면 그 중에 O 버전이니까 상당히 많은 알제의 여인들을 그렸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피카소의 그림들 중에서 지금까지 1억 달러를 넘긴 작품은 모두 5점이고 그 중에 최고가가 이 알제의 여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지의 여인들이 피카소가 그린 3만 점의 그림들 중에서 가장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피카소의 작품들이 있지만 피카소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들은 대개 이 아비뇽의 여인들을 그림으로써 입체파의 시작을 알린 1907년부터 독일 공군의 민간인 폭격에 항의해서 피카소가 7주 만에 그렸다는 대작 게르니카 사이에 있을 겁니다. 대강 잡아도 30년입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잡으면 입체파를 시작하기 전에 피카소가 청색시대 또는 장미시대에 그렸던 1900년대 초반의 그림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비뇽의 여인들을 통해서 피카소는 그때까지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던 대상을 사물의 모습을 똑같이 모사한다라던가 아니면 원근법 같은 큰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린다라던가 아니면 구상의 원칙 같은 것을 모두 무시하고 화가 개인의 주관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또 화가의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시선을 통해서 대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무너뜨리고 재창조하는 현대 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천재 피카소의 눈부신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피카소라는 인물은 자신의 천재성을 거의 30년이나 40년 이상 발휘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인물인 것은 확실하죠. 그러나 알제의 여인들을 그릴 때를 생각해보면 1955년의 피카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성기를 지난 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우리는 피카소 개개인의 작품보다 피카소라는 개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궁금해하고 훨씬 더 많이 알게 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피카소는 이때쯤 되면 화가이자 동시에 셀레브리티였습니다. 우리는 20세기의 많은 화가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피카소일 겁니다. 피카소가 구상의 세계를 해체해서 추상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을 때 유럽의 컬렉터들보다는 러시아나 미국의 컬렉터들이 그의 그림에 더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이 너무나도 혁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잘 알지 못하는 그림, 무언가 알쏭달쏭한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 같군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새로운 화가, 혁신의 대명사, 현대 미술의 대표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정말로 그 수가 많고 그리고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대표적인 딜러들이 그의 그림을 사고 팝니다. 그러면 피카소는 말하자면 주식시장의 우량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림을 샀다가 나중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으려면 그림의 수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차라리 유리합니다. 그리고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딜러의 경매장에서 팔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피카소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이름의 가치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02년에 뉴욕대 경영대학원의 두 교수가 메이와 모제스라는 두 교수가 1875년부터 2002년까지 경매에 붙여진 10,000점 이상의 그림들의 가격을 분석해서 한 점의 작품을 사고 팔 때 그 작품의 컬렉터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연 9%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메이 모제스 지수가 200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후로 피카소의 작품에 대한 경매 열풍이 붙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수는 지금 2002년보다 훨씬 더 상승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피카소의 작품이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고 또 1억 달러 이상으로 낙찰되고 이런 것은 이 작품의 예술적 가치 못지않게 이 작품의 투자 가치의 부호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